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시장이 좀 조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2497, 원달러 환율은 1331원,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시장이 떨어진 데에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10일 연속 코스피를 선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매도를 하다 보니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좀 팔 수밖에 없는 도리 해칭 기능이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국내 기관은 주식을 좀 파는 이런 역할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야 돼요. 일단 우선 선물도 사고 현물도 사고 뭐든 사야 되는데 연말에 보여줬던 그런 순매수의 흐름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들도 뭐 내년에 대한 우리 지금 2024년에 대한 경기 전망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홍콩 중국 전저점 이탈 계속 시장이 어떤 수급이라든지 흐름이 안 좋습니다. 우리랑 중국, 홍콩은 계속 안 좋고요. 일본만 계속 현상을 좀 유지하고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이렇게 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선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제 금리의 변동 상황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그런 선물 시장이라든지 해칭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이 많이 좀 틀어졌을 거예요. 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했을 건데 그들의 계획이 완전 다 박살 났으니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쇄됐을 겁니다. 무너졌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일부 투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계좌를 어느 국가 어느 창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 어떤 평가 지수가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든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외국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올해 예상도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잘하면 뭐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빨리 좀 털고 나가자 뭐 이런 개념의 어떤 러쉬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터 쪽 관련주들도 좀 폭락이 떨어질 때 급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량주인 현대차, 기아차 그룹주들도 계속, 삼성전자도 지금 72,000원대까지 좀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늘 2,500이 이제 깨지는데, 이제 흐름이 작년 한 해 뭐 2,200에서 2,600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인데, 그 박스권의 절반 241선 이평선의 어떤 지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받지 못하고 좀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세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뭐 여기서 더 빠진다 한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좀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좀 박스권 상단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경제가 뭐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키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유보금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주시장이 어쨌든 저평가 국면이고 미국이나 일본 주시장의 멀티플에 비하면 뭐 터무니없이 싼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코스로 가는 것이 가장 예쁘게 그려질 것 같다. 결국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기업도 살아나야 되고 금리도 다운되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환율도 좀 안정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결국 우리 시장도 다시 3,000대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제 뭐 좀 뭐 3,000, 4,000, 5,000 이런 식으로 우리도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주시장이라든지 뭐 대만 주시장이라든지 인도 주시장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 비하면 우리나라 주식 증시는 굉장히 좀 많이 약한 편이죠. 뭐 멕시코 뭐 보시면 멕시코 경제가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정받고 지금 다 올라왔고 그렇죠? 예. 뭐 인도는 뭐 경제가 뭐 펄펄 나르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뭐 호주는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종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뭐 남미 국가는 말도 못하죠. 예. 예, 남미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말도 못할 정도고요. 어쨌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동병상련 중국을 보면 조금 위안 됩니다. 그래 우리도 안 좋은데 너네들도 안 좋으니까 그나마 좀 같이 죽고 있는 게 조금 위안이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선진국 시장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우리와 중국 그 다음에 홍콩 쪽이 안 좋고 그 외의 국가들은 그냥 비슷하고 뭐 남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이 좀 나올 때도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과열 양상이라도 아니면 거품이라도 좀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네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총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미국 쪽이나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인지 좀처럼 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작년에도 답답했었는데 올해 초반부터 굉장히 좀 답답하게 가네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답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좀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길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